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4일 밤 9시 18분입니다.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계엄령 선포 후유증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는데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언론에 전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선 윤 대통령은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안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는 것을 보고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려 한다는 심각성을 느꼈다. 이런 답답한 사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 선포를 택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합니까? 아니, 국민들에게 알리려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습니까?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 건 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합니까? 아니, 계엄령이 야당에 대한 경고용입니까? 이분이 과연 법률가인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를 여당이나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 대다수와 상의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도 보안을 지키고 계엄 선포의 책임을 자신이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법이 정한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게 무슨 사적인 일도 아니고 공적인 일 중에서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건데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내 책임하에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고위참모진 전원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간담회에서도 국무위원들이 한 총리에게 사의를 지금 표명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회동에서 또 하나 새어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계엄군 체포조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은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이 아니었겠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계엄군의 체포조 가동을 폭로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3일 자정무렵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 방위사령부 특임대가 민주당 대표실에 난입해 이재명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폐쇄회로 TV로 확인됐다면서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 각기 움직였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국가전복 세력이라 비상계엄을 내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 반대하던 여당 대표에 대해서도 체포를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어젯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케이블타이 일종의 수갑입니다. 또 공개되었습니다. 야당은 국회의원 체포용이라며 계엄군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등 핵심 인물을 구금 및 체포하려 했던 정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뭐 내란입니다. 이거. 아니, 비상계엄령
한다고 해서 국회가 회의를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헌법에도 없고 계엄법에도 없고 오히려 계엄하에서도 국회의 활동은 자유입니다. 다만 사법과 행정은 계엄사령관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잡기 위한 체포조가 가동되었다면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정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정당의 정치활동, 국회의 정치활동은 계엄령 하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어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어제 드라마의 핵심은 경찰이나 군대가 개입을 해가지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어느 정도 막으려고 했느냐. 막은 행위 자체가 이게 헌정질서 문란 그리고 일종의 폭동으로 간주돼 가지고 국헌 문란을 했다. 내란죄를 구성하는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아일보가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 여권 수뇌부 회동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한 총리와 한 대표 등은 오늘 오후 5시경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1시간 넘게 비상계엄 선포 후 폭풍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고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해임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면서 해임 요구는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 장관 해임 등 3가지를 비상계엄령 수습책으로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친윤계와 친한계는 한 대표의 대통령 탈당 요구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는데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면담에 참석한 대통령과의 면담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위원들의 반대와 설득 시도에도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행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를 받은 윤 대통령은 어제 밤 9시경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야당은 5일 0시 한 3시간 있다가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하고 24시간 뒤인 6일 0시에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2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중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 국회 본청입니다. 윤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 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면서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9일경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2차 개헌 및 국지전 유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탄핵 속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무효이며 형법상 내란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수사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한동훈 그리고 한덕수, 추경호 뭐 이런 분들과의 어떤 회동은 여기서 어떤 돌파구가 나오지 않으면은 탄핵 표결에서 가결되는 걸 막기도 힘들다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 모임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나는 민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 이런 카드를 한번 써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렇다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쓰지도 않고 군대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아찔한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하면은 나라가 그냥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군대가 어느 쪽으로 총뿌리를 겨누느냐에 따라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천만한 일을 벌려놓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 라고 한다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란 존재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종의 폭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의 말이 국지전을 벌릴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투표에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가지고 통과될 가능성을 우선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번에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끈을 붙여가지고 또 탄핵 소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여론의 압박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촛불 시위든지 하여튼 이 광장과 거리를 누비는 이런 시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편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론에서, 대중동원력에서, 그리고 법리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뭐 잘못했느냐 한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막 자멸하는 거죠. 자멸하는 거죠. 미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련함이죠. 미련함.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사람과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 역시 구술을 한 사람의 미련함이 이 나라를 지금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일 정말 아슬아슬할 겁니다. 비상계엄령 시도는 일단 좌절시켰지만은 그 다음 일어나는 이 문제는 또 다른 지옥문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